중대학교 국제교류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학예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발표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원래 제가 글로벌 챌린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 했는데 아무래도 앞에서 좀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요. 저희 팀의 신청 과정을 짤막하게 설명드리고 PPT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이 이제 올해 7월에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이제 개최되는 엑스포, GIS 엑스포가 열린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제 개강을 하고 마음이 맞는 친구들 4명을 모아서 팀을 결성했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원에서 진행하는 1차 서울심사 그리고 2차 발표심사를 마치고 선발이 되어서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팀명 먼저 소개해드리고 팀원발을 소개하고 PPT 발표를 시작해보도록 할 건데요. 아무래도 사진 위주로 제작했기 때문에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팀의 팀명은 SIRI 스페이셜 인포메이션에서 공간 정보, 그리고 리얼 스테이트 인포메이션에서 부동산 정보, 스펠링의 앞글자라서 SIRI 10이라고 지었습니다. 먼저 팀원을 소개해드리자면 저는 2학년을 구성되었습니다. 왼쪽부터 순서대로 팀장님 저기태훈, 그리고 박지우 선생은 강지혁 선생입니다. 팀 12는 이번 학예 글로벌 챌린지 플러하고 미국 샌디에이고의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LA와 샌디에이고에 다녔습니다. 여기서 먼저 큰 틀을 소개해드리자면 LA에서 다녀온 뉴스타 부동산 그룹 그리고 샌디에이고에서 참석한 GIS 엑스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타 부동산 그룹 회사에 대해서 설명해드리자면 설립 35주년으로 좀 역사가 깊은 부동산 중개 회사고요. 캘리포니아주에 본사가 위치해 있습니다. 최대 규모의 한인 부동산이고 저기 PPT 보시면 13개의 지사에서 지사 그리고 1000명의 부동산 중개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13개 지사가 LA에서만 13개지까지 캘리포니아주로 범위를 확장하자면 30개 이상의 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규모가 되게 큰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측 사진에 계신 분은 저희 팀의 방문을 감사하려고 허락을 하셨던 뉴스타 부동산 그룹의 재인남 회장님이십니다. 먼저 사내에 들어가서 뉴스타 부동산 그룹에 대한 역사 얘기를 듣고 또 그 안에서 에이전트를 교육하는 강의실, 또 왼쪽에 계신 분은 83세로 뉴스타 부동산 그룹의 가장 최고령 공인중개사이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회사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회장님께서 직접 설명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인터뷰, 설문조사를 실시해봤는데요.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질문을 여러 개 가져가기도 했고 다양하게 답변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질문 5가지를 뽑아보자면 아무래도 첫 번째 질문, 미국 리얼터 자격증은 어떤 방식으로 취득이 되나요? 취득 난이도는 어떤 수준인가요? 이런 식에 대해서 여쭤봤고 시간 관계상 제가 이 답변을 좀 다 말씀을 드리기엔 좀 그럴 것 같아서 학과장님 괜찮으시다면 지금 이 인터뷰 내용 질문을 학과 단체 식품방에 혹시 업로드를 해도 되나요? 그냥 축해서 설명해주세요. 축해서 설명. 미국 리얼터 자격증은 어떤 방식으로 취득이 되나요? 취득 난이도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한국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전국적인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 50개의 주 각각의 자격증이 다 다르고요. 그 실험도 약간 다릅니다. 하지만 취득 난이도는 한국보다 약간 더 쉽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범죄 기록 사실도 철저히 조사하고 허위 사실을 적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유념하시라고도 말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현재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매우 적을 뿐더러 경기가 좋지 않은데 현재 LA를 비롯한 미국 부동산 시장 상황은 어떠한가요? 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현재로서는 미국에서도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코로나 팬데믹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타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좀 영향을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미국의 부동산 거래 방식 그리고 한국의 거래 방식을 비교해서 차이점을 여쭤보았습니다. 네 번째 질문이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저희 팀원들이 같이 좀 하이라이트라고 생각을 하는 질문인데요. 한국에서는 최근 전세 사기가 이슈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세 사기가 좀 최근에 많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좀 안 좋은 선택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기사들도 뉴스에 뜨고 그래서 좀 좋지 않은데 혹시 미국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관련 사기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봤고 있다면 어떤 대처 방안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또 여쭤봤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으로는 일단 미국에서는 애초에 전세로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전세 사기의 경우 없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뭐 사기는 어느 나라에서나 있겠지만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사기 행위 자체가 좀 보기 힘든 경우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부동산 에이전트 여럿이서 협업을 하고 또 각자의 이익을 각자가 가져가기 때문에 사기 예방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동산에 관련된 거는 아닌데요. 그냥 아무래도 한인이 운영하는 부동산이다 보니까 타지에서 회사를 키우시면서 겪은 어려움들 또 어떤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궁금해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부분만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고생 없이는 결코 살아남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합니다.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생활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고 여러분들은 젊으니 뭐든지 끈기 있게 시도해 보시라고 때를 기다리며 노력하시면 반드시 깨입니다. 라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뉴스타 부동산에 대한 소개와 내용 설명 이걸로 끝이 나겠고 그 다음으로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개최된 GIS 엑스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IS 엑스포는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개최됐고 또 예술이사가 주최했고요. 1년에 한 번 개최되고 또 활용 사기 소리, 최근 동향 및 기술 소개, 그리고 사용자 커뮤니티로 좀 설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엑스포 부스 전경인데요. 어제 저희가 갔다 온 킨텍스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죠. 부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술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해서 회사들이 자신들의 작품을 발표하거나 또 자랑도 하고 그리고 투자 유치를 받기 위해서 좀 발표하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해서 어제 저희 학과에서도 발표한 그런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사진을 보시면은 저게 시간과 주제로 세션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주제 그리고 원하는 시간에 가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 시간에 가서 이제 볼 수 있고요. 소규모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그래도 1,200명 정도는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이기 때문에 소규모라고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발표가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맵 갤러리라고 해서 말 그대로 지도를 전시해 놓은 박람회입니다. 왼쪽에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 버트라고 해가지고 작품들을 투표할 수 있는 그런 코드도 있고요. 이제 맨 오른쪽에 보시면 점차지도가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이제 직원이 점차지도를 주면서 한번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지도가 한 몇백 개 정도가 있었는데 여담으로 가운데는 한국인 분께서 이제 만드신 지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운데 사진을 보시면은 누가 봐도 일본 지도죠. 일본인이 만드신 건데 일본의 야경 그리고 별빛 어디서 잘 볼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지도로 좀 구현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의 주인공 작품을 만드신 이제 주인공 아키요시 사키라는 이름을 가진 일본 여성분을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아키요시 사키님은 이제 항공사진 측면 회사에서 일을 하시고 계시는 실무자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질문을 한 4가지 정도 대표적으로 들어봤고 첫 번째 질문, 레슬리 작품 전시회에 전시하게 된 계기 그리고 작품 출품 어떤
계기로 하셨는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사내에서 열리는 기술 심포지엄이 있었답니다. 거기서 경선에서 최종 우승을 돼서 이제 SD에 지원하게 됐다고 하셨고 GIS 신부자로서 GIS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조언을 하자면 저희 회사는 도로, 상하수도, 인업, 도시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GIS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GIS 기술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기술이고 또 미래를 위해서 아름다운 경관을 만드는데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책상에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보고 또 만져보지 않으면 무엇이 멋진지 그리고 무엇이 일상을 개선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여러 곳에 가서 다양한 것을 경험하시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일본의 GIS 산업에 대해서도 여쭤봤고요. 또 네 번째, 이게 사실 첫 번째 질문으로 왔었어야 되는데 한 번 더 올려드리자면 항공사진 및 기타 영상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고 도시 운영에 사용한 항공사진 이미지를 축적 수준별로 세분화해서 시스템 탑재를 했을 때 가볍고 빠르게 표시할 수 있는 타입을 만드는 작업을 회사에서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항공사진의 색상 보정 및 현장 조사에 필요한 벨로우즈 바이닝도 제공을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네, 인터뷰가 끝나고 또 촬영도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는 경사시청 도시정보과장님께서 또 그 부서 지적직 공무원들과 오셨더라고요. SD사에서 티켓을 원데이 티켓을 끊어줘서 오셨다 했고 또 기념사진 촬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직원에게 책을 추천받는 모습입니다. 책이 좀 여러 가지 많았는데 또 어떤 책을 저희들이 골라야 좀 좋을지 책값도 되게 비싸더라고요. 평균적으로 아크지아텍스의 튜토리얼 교재 같은 경우는 10만 원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원한테 여쭤봐서 한국에서 GIS를 공부하는 대학생들인데 어떤 책이 저희한테 맞을지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부스들에 돌아다니면서 스티커도 받고 체험을 하였습니다. GIS 엑스포에 대한 내용도 이것으로 끝이 나겠는데요. 제가 원래 글로벌 챌린지 신청을 했을 때 뉴스타 부동산 그룹 그리고 GIS 엑스포 이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신청을 그 국제교류원에 서류 심사를 할 때 드렸는데 저희가 우연히 생겼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면 샌디에이고에서 GIS 엑스포를 가는 도중에 측량팀이 실제로 실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도중에 이 가운데 있는 사진 프리즘을 보고 여기서 인원들 하면서 이게 진짜 지금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설치만 해놓으신 건지 궁금했는데 더 가다 보니까 이렇게 토탈 스테이션에 모임해서 실무를 직접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당시에 실무를 하고 계셨던 상태이기 때문에 좀 말을 걸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또 시간이 지나면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좀 후회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왼쪽에 있는 제가 우리 학교 산업혁명관 옥상에서 산업기사 실기 시험 준비할 때 찍었던 사진들을 보여드리면서 좀 경계심을 풀고 우리는 한국에서 측량을 공부하는 대학생들인데 괜찮으시다면 사진 한번 찍고 또 얘기를 해줄 수 있겠냐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분이 웃으면서 대해주시더라고요. 저희 팀 막내도 이렇게 귀엽게 사진을 찍고 이로써 제가 준비한 발표는 끝이 났는데요. 부동산 그리고 측량, GIS를 공부하는 저희 지적공간 전공학 학생들로서는 좀 매우 알찬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히 전공과 관련된 활동을 배우고 또 가서 하는 것 이외에도 신청 과정에서부터라든지 지금 이렇게 결과 발표를 하는 점 그렇게까지 다방면으로 좀 얻어가는 게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학년 학우님들께도 혹은 뭐 내년에 계신 분들께도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제가 갔다 오고 나서 2학기 개강을 하고 동계 글로벌 챌린지를 이번에 또 신청을 받았었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학과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동계 글로벌 챌린지에 신청을 한 팀이 있는지 여쭤봤는데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제가
방금 이제 언급을 했던 것처럼 단순히 대학교 친구들과 이 해외에 가서 좀 놀고 그런 걸 떠나서 전공과 관련해서 이런 여행을 할 수 있는 것도 기회가 많지 않고 또 신청 준비 과정 이렇게 마무리까지 다방면으로 좀 배우는 점이 많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만약에 저한테 친동생이 있었다면 정말 하라고 강요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되게 알찬 프로그램이고요. 일단 이것으로 제가 준비한 발표는 마치겠고 혹시라도 질문사항이 있다면 질문사항을 받고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혹시 있으신가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면 제가 존중했다는 약간 그런 것도 생각해봤습니다. 내용은 사실 궁금하지 않고 몇 박 며칠 동안 얼마 썼는지 그게 조금 궁금할 것 같기도 한데 얘기 해도 될까요? 질문이 많아가지고 일단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와 샌디에이고를 14박 17일로 다녔습니다. 먼저 총 경비는 약 한 명당 530만 원 정도 들었는데요. 글로벌 챌린지 그 프로그램, 국제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해준 금액이 한 170여만 원 정도 때문에 아무래도 개개인이 사비로 충당을 한 금액은 약 35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